2024년 5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고 우원식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이를 놓고 큰 변화다. 또 어떤 언론은 우원식 당선자는 수박이다. 즉 겉으로만 민주당이고 속은 국힘당이다.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오면은 협치가 좀 되지 않을까, 민주당과의 어떤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깨라 몽, 기대 갖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추미애나 우원식이나 초록은 동색이다. 네. 우원식이라는 사람은요, 연세대학교 운동권 출신이고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대한민국 원전은 죽여라 했던 그런 탈핵 분자입니다. 물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추미애처럼 무대뽀로 밀어붙이지는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할 뿐이지만 상당히 강성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했는데 89대 80인가요? 우원식 당선자가 이겼어요. 뜻밖이죠, 뜻밖. 지금 친명계가 나왔던 두 사람을 사퇴시켰기 때문에 이 추미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원식 씨가 절반 이상을 얻어서 당선되는 바람에, 근데 그 순간에 박수도 안 나왔대요. 발표를 할 때. 갑자기 우원식 씨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라고 개표 결과를 발표하니까 조용해지고, 이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이 투표한 건데 자기들도 놀란 모양이에요. 놀란 거예요. 예상을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우원식 뽑은 사람들 명단 공개하라. 언제든 이재명을 배신할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개딸들이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 우원식 지지한 수박 나가라.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우원식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인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원식 씨 집안은 황해도가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가 날 때 가족들이 갈렸죠. 형제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원식 의원은 57년생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의 아버지 엄마는 6.25 때 대한민국에 있었고, 우 의원이 보지 못한 누나들, 우 의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위에 누나들이 있었는데 누나 두 분은 이북에 계셨던 것 같아요. 6.25 전쟁 계기로 딸들이 오히려 이북에 있고 부모하고 이런 분들은 월남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산가족 만남을 할 때 2010년이구나. 이 우원식 의원의 모친이 이북을 가셨죠. 그때 96세의 김래정 우원식 의원의 어머님이죠. 이분이 남측 최고령자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러 가서 이북에 있었던 딸, 우원식 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누나를 상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 의원은요, 연대 토목공학과를 나왔어요. 공학을 했다 그러면은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후로 노동운동, 문익환 목사 따라다니면서 DJ 계열로 갔습니다. 평민당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임채정 의원 있죠. 그 양반 보좌관을 하다가 서울시 노원구에서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그 다음부터 주력한 게 토목공학을 했지만 환경 문제를 물고 늘어졌어요. 1990년대부터. 그게 자기가 이제 노원구에서 서울시 의원을 할 때, 제가 이 당시에 상계동에 살았던 것 같네요. 예. 그때 지금 쓰레기 소각장, 지금도 그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노원 그 일대에서 모은 쓰레기를 다 몰고 가져와서 그거 태웁니다. 태우면 거기서 열이 나죠. 그 열을 가지고 노원구 일대에 전부 다 이 온수를 공급하죠.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 더운 물을 썼고, 그 다음에 난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 태워갖고 약간 문제되는 물질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 쓰레기를 그냥 방기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태워갖고 나오는 열 가지고 그 난방을 하고 온수를 공급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쓰레기 소각장 만들면은 상계동 주민 다 죽는 것처럼 이런 거 할 때 우원식 씨가 앞장섰었죠. 그러면서 환경으로 갔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뭐가 이슈가 되면 지독하게 떠들어서 너무 떠들어갖고 뭐 당장 죽을 것 같이 해놓고 난 다음에 또 그거 지나가면 또 아무 일도 없어요. 하여간 제가 그때 살 때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난방해주는 덕택에 하여간 난방비는 상당히 절약하고 따뜻하게 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는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뭐를 붙잡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K방산하고 K원전이 히트를 치려고 하죠. 지금 K원전이 이제 크게 기지개를 켜려고 오늘 조선일보에 나긴 했지만 체코가 지금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한국하고 프랑스가 지금 마지막 올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EPR 1600인가 그럴 거예요. 그가 아레바라는 회사 겁니다. 그 회사가 핀란드 올킬루오토라는 지역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기로 해서 옛날에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공사를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냐? 핀란드 정부한테 언제까지 지어주겠다고 한 그 기간 내에 짓지도 못했고 우리는 요 금액에 맞춰 지어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맞췄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킬루오토 원전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게. 그래서 아레바가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그 아레바를 해체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근데 영어 이름 모르겠다. 영어 E로 시작되는 새로운 원자력 회사를 만들었어요. 프랑스가 미국보다 더한 원자력 강국이지만 이제 그들이 새로 개발한 원자력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약속한 성능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올킬루오토 원전 짓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이제 그걸 개선했다고 해서 좀 체코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는 APR 1400이라는 원자를 만들어서 국내에 짓는 거 지금 여러 개 지었지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그걸 들고 UAE에 처음 수출했어요. 근데 UAE한테 약속한 그 기간 내에 딱딱 지어줬고 안전성 다 오케이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맞춰줬어요. UAE에서도 사실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이 경쟁했는데 대한민국 원전이 UAE 가격이 프랑스 가격이 절반 정도였어요. 지금 체코에서도 오늘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원전하고 한국 원전하고 가격 차이가 2대 1입니다. 우리가 절반 정도입니다. K원전이 체코에 수출되면은 좋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원전을 수출하려면 체코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니까 한국이 좀 돈을 빌려줘. 차관 빌려줘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관을 빌려야 되는데 차관을 끌어줘야 되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자력 회사지 돈 금융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차관 빌려주는 가장 유명한 은행이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은에서 이제 돈을 대주면 체코 정부가 그걸 갖고 한수원에 줘서 이제 이걸 짓고 차츰 갚아가는 건데 지금 수출입은행 돈을 받아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아요. 그거 갖고 수출하고 이제 수은은 나중에 차관 준 거니까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K방산도 대박이 터지니까 한국 무기 사기 위해서 한국 차관 달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죠. 그래서 폴란드한테 그걸 더 줘야 된다 해서 폴란드한테 그걸 열어주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차관이 적어요. K원전한테 갈 돈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약점이고 두 번째로는 유럽은 전체가 EU잖아요. 그 EU가 유럽에서 지금 거의 원자력을 독점한 게 프랑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코도 프랑스에 도움받을 게 많으니까 프랑스 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지금 밑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3번인가 체코를 방문해서 우리 거 사, 우리 거 싸게 해줄게 뭐 이러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작년에 엑스포 몇 번 부산 돌렸을 때 안 되는구나 하고 저희는 감 잡았는데 혼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해갖고 굉장히 머쓱해졌고 그 결과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맞았는데 민생경제를 살리려고 엑스포 유치하겠다는 건 그건 맞는데 엑스포 승리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체코에 가셔가지고 한국원전 제공하겠다 싸게 그리고 우리가 UAE에 한국원전 갈 때도요 UAE가 뭘 요구했는가 하면 한국식 특전사 시스템 한국식 경호 시스템도 좀 가르쳐달라. 거의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키우고 싶은데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거 그런 대학을 여기 만들어 운영해달라. 이제 부대 조건으로 많이 요구했는데 그걸 이명박이 다 받아주면서 UA 수출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체코도 우리가 가면은요, 뭐 이것저것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거 각부 장관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책임질까봐 결심 안 합니다. 대통령이 하라 그래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K 원전이 대한민국 지금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활력소가 체코에 수출되게 되면 꽤 호황이 될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K 원전을 키울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우원식이에요. 우원식은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양반은 탈핵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뭘 했는가 하면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냈습니다. 저보고 갑질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을이라고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갑질한다고 몰아치는데 갑인 사람도 가보면 을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우원식 의원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어. 을은 갑을 할 때 을입니다. 지자는 갈지자, 로자는 길로자가 아니라 법률, 영어로 로라 그러죠. 을을 위한 법률 위원회 만들어서 이 민생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2013년에 남양유업에서 갑질 사건 터졌다고 하니까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이 자영업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걸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하면 우원식이라는 사람은 포퓰리즘이 따라간 사람이에요. 본인이 공학을 했으면 원자력이 뭔지 알 수 있는데 공학원 버리고 정치활동 하다가 또 환경으로 가면서 아주 반핵분자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번 우원식 의원하고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전에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 우원식 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를 이긴 거는요. 추미애 의원이 싫어서 그런 거지. 수박이라서 우원식을 뽑아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우원식 의원은요. 원내대표도 하고 뭐 5선이니까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대 대선 때, 이번 대선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나왔죠. 지금 일본서 후쿠시마 방류수 내놓은 지 꽤 됐는데 아무 문제 없죠. 저도 요즘 해먹고 있고. 원래 6월 28일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자가 우원식입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씨가 그만해라 라고 하니까 15일 만에 중단을 했는데 그때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고 했는데 15일 동안 굶으면요 사람 피골이 상접한데 거의 가짜 단식했어요. 요 가짜 단식을 그대로 따라한 게 그 후에 이재명입니다. 가짜 단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자기 살라고 단식했죠. 그때 같이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우원식입니다. 이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를 이긴 거는 추미애 의원은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이재명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원식 씨는 좀 사람 비위를 맞추고 아까 말한 대로 포퓰리즘을 하다 보니까 좀 맞춰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추미애가 싫어서 이긴 거지 그가 수박이라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자, 초록은 동색이다. 추미애가 워낙 싫어갖고 당선된 거지. 북핵에는 침묵하고 K원전 죽이려고 했던 우원식 씨가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원자력계가 뻘떡 일어나서 우원식과의 일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의 포퓰리즘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수박도 아닙니다. 친명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추미애가 나이도 많고 선수도 높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해줬던 건데 거기에서 당선인들이 하도 추미애가 밥 마시니까 반란이 일컵 차이가 없습니다. 우원식은 대한민국 원자력계에서는 적으로 봐야 하는 사람.